이것도 이제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서 제작을 해본 건데요. 다음날 입고 갈 옷이나 자주 입으실 옷들을 여기다 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실용성도 챙기고 이제 각자도 이렇게 거셔서 좀 예쁘게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성 가구면은 이렇게 고객님 니즈에 맞춰서 딱딱 만들어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한번 제작 가구의 어떤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들을 만들다 공간디자인 김도현 대표입니다. 이번 현장은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더샵 스타파크라는 주상 복합 아파트입니다. 47평이었고요. 이번 현장의 핵심은 첫 번째로 주방에 큰 비내력 벽이 있었는데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롭게 레이아웃을 구성해서 이렇게 넓은 주방을 만들어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제작 가구입니다.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설계하고 시공을 했으니까요. 두 가지 핵심 포인트 기억하시면서 영상 시청하시면 고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관부터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이 현관은 이제 평형 대비 그렇게 넓은 현관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현관일수록 밝은 톤으로 마감을 하시면 공간이 넓고 시원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관을 더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큰 타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600에 1200각 타일을 사용하니까 중간에 어떤 분절 라인 없이 좀 넓게 타일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관 수납하면은 보통 신발장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신발 수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 공간에는 이렇게 오픈 공간을 만들어 드려서 차키나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드리면 좋고요. 남는 공간으로는 고객님 니즈에 따라서 골프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기성 가구면은 이렇게 고객님 니즈에 맞춰서 딱딱 만들어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한번 제작 가구의 어떤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저희가 보통 이제 반매립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반매립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요즘에는 이제 스피커도 같이 매립을 하세요. 아래쪽 공간에 이렇게 스피커 공간을 따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스피커의 전원선이 이쪽으로 올라가야지 선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을 뚫어서 선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꼭 만들어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현장에는 이제 전열 교환기를 설치를 했어요. 전열 교환기라는 게 집안 내부의 공기를 환기해 줄 수 있는 장치거든요. 보시면 이게 전열 교환기 이제 디퓨저예요. 바깥 공기랑 이렇게 계속 교환이 되는 건데 꼭 전열 교환기를 설치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문제점이 요새 미세먼지 많잖아요. 창을 열면 미세먼지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환기가 적절하게 되지 못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손실이에요. 여름에는 냉방을 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는데 창을 열어면 그 에너지가 그대로 빠져나가니까 냉난방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열 교환기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공한 거는 일반적인 전열 교환기는 아니고 제습용 전열 교환기라고 해요. 기존의 전열 교환기의 문제점이 습도를 완전하게 제어하지 못했어요. 공기가 들어오는데 바깥에 눅눅한 공기가 그대로 이제 집안 내부로 들어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습용 전열 교환기라고 해서 바깥에 이제 습도까지 잡아줄 수 있는 전열 교환기를 설치를 해봤습니다. 주방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기존에는 이렇게 비내력 벽이 크게 위치하고 있어서 주방이 굉장히 답답해 보였거든요. 원래는 이제 벽이 이렇게 있으니까 디귿자형 주방이었어요. 이쪽으로 냉장고장이 있고 파구가 이쪽에 있고 이렇게 싱크볼이 있어서 답답하고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레이아웃을 크게 변경을 해봤습니다. 주방 최대한 넓어 보일 수 있게끔 하는 팁 3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높은 키 큰 장이나 냉장고장 같은 것들을 최대한 이제 벽면에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앞쪽으로 나와 있으면은 공간이 조금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인덕션을 이제 아일랜드 앞쪽으로 끌고 왔을 때 항상 따라오는 게 후드예요. 이번 현장에서는 보시다시피 후드 일체형 인덕션인데 이런 인덕션을 사용하면은 이제 후드 없이 열린 공간으로 이제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플랩장을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플랩장을 구성하게 되면은 이제 천장도 오픈이 되어 있고 도어 사이즈도 가로로 길게 뻗어 있으니까 길어 보이고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높은 이제 여닫이 상부장으로 구성하게 되면은 이쪽은 어차피 좀 사용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님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플랩장으로 구성을 해보셔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발코니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보통 이렇게 터닝도어를 시공하실 때도 열리는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이번에 당기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쪽에는 이제 세탁 공간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보조 주방이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미는 문으로 설계하면은 한쪽 동선은 무조건 막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당기는 방향으로 시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도 끝에는 이렇게 수납 가구 만들어 드리고
위쪽으로 이제 액자레일을 이제 매립을 해드려서 그 액자를 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공간에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실용성도 챙기고 이제 액자도 이렇게 거셔서 좀 이쁘게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에서 50평대 이제 아파트 안방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침대를 두고 이쪽으로 이제 붙박이장만 이제 두게 되면은 공간이 많이 남아서 좀 어색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침대 헤드를 기준으로 수면 공간과 이제 수납 공간을 따로 나눠드렸어요. 여기가 모션 베드인데 보통 모션 베드는 이제 싱글 2개를 붙여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폭을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동선을 제외하고 모션 베드 좌우측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공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혁탑까지는 아니고 조그만 선반을 귀엽게 제작을 해드려서 핸드폰이라도 올려줄 수 있게끔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입니다. 보통 이쪽으로 키 큰 장까지 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간이 너무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프장으로 구성해서 조금 개방감을 살렸고요. 좌측으로는 이렇게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납 가구 설계하실 때 이런 아래 칸에는 저희가 여닫이 도어 같은 걸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서랍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도 나눌 수 있고 열었을 때 한눈에 보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외부 서랍 을 구성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서 보시면은 윗서랍은 최대한 작게 해서 좀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넣어드릴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어요. 여기는 이제 욕실로 가는 통로이자 드레스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부러 이제 공간 분리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런 공간은 보통 저희가 포켓도어로 시공을 해드립니다. 문이 이제 벽체 안으로 들어가니까 훨씬 더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게 철물이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AS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이게 떨어지는 자석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도어를 이제 떼고 수리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점검부를 꼭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자석이라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떼고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수납은 일부러 이렇게 오픈장을 구성해드렸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서 제작을 해본 건데요. 다음날 입고 갈 옷이나 자주 입으실 옷들을 여기다 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간접 조명도 이제 넣어드렸고, 여기는 이제 자식 화장대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항상 이제 서랍에 이제 콘센트를 넣어드려서 이제 드라이기나 고데기나 이렇게 바로 꼽아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거실 욕실 한번 소개해드려볼게요. 보시면은 방금 이제 스위치를 제어 안 했는데 이렇게 센서로 인해서 이제 간접등이 켜졌거든요. 이렇게 센서로 하시면 좋은 점이 저녁에 굉장히 어둡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이제 가서 뭐 스위치 찾을 일 없이 그냥 문만 열면은 이제 센서가 켜지니까 저녁에도 이제 화장실 용이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실 때도 그냥 스위치 끌 일 없이 그냥 나오시고 30초나 1분 있다가 이렇게 자동으로 꺼지니까 참 좋은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고객님의 선택사항이긴 해요. 왜냐면은 사용을 하시면서 조명이 켜지는 시간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1분으로 조정을 해놨다고 하면 한번 꺼졌다 다시 켜지거든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워 공간을 구성하실 때 이 넓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적어도 75cm, 보통은 이제 80cm 정도 구성을 하시면 좋은데 항상 이 조정 파티션을 최대한 얇게 시공을 해서 샤워 공간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요새는 이제 폼세라믹이라는 좋은 자재가 나와서 6cm에서 7cm 안쪽으로 시공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타일과 타일 사이에 이렇게 줄눈이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시멘트 계열의 탄성 줄눈을 사용을 해요. 그 탄성 줄눈의 이제 단점이 흡수율이 높아서 물을 흡수하게 되고 흡수된 이 줄눈 사이에 이제 곰팡이가 피고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탄성 줄눈이 아니고 에폭시 계열의 이제 퍼플렉스라는 제품을 사용했어요. 거의 흡수율이 없다 보니까 안에서 안 맺히고 관리가 훨씬 용이합니다. 다만 비용이 그래도 욕실 바닥만 하는데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니까 욕실 전체를 보통 할 수는 없고 바닥 정도만 선택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퍼플렉스를 하면 좋은 곳이 이렇게 각진 모서리예요. 얘네들이 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용하시면서 미세하게 흔들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탄성줄눈은 여기가 깨지고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퍼플렉스로 하게 되면은 반영구적으로 그냥 튼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보시면은 아덱스 탄성줄눈과는 다르게 이렇게 둥글게 시공이 가능하거든요. 여기가 날카로우면 아이들이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둥글게 시공하니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관부터 욕실까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려봤는데요. 크게는 어떤 주방의 어떤 레이아웃 대대적인 변경부터
그리고 작게는 고객님의 니즈에 맞춘 가구 설계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편안한 집이 되고, 편안한 집에서 고객님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삶이 좀 윤택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 디자인은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요. 하나하나 좀 도움되실 만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들여 만날다 공간 디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